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저께 LNF IR 담당과 그 다음에 산업부와의 통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은 11월 안에 뭐 이한나 연구원의 말씀처럼 뭐 빨리 나올 것을 기대한 분들도 많겠지만 그것은 뭐 일단은 그 팩트 그대로 그분들의 의견들에 따르면 인터뷰한 내용들에 따르면 11월 안에는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전달 드렸습니다. 사실 뭐 테슬라와 연관도가 없을 수가 없는데 이런 테슬라의 중국 봉쇄 그 코로나가 다시 또 좀 증가를 하면서 중국 봉쇄 리스크도 있는 심리적으로도 좀 더 테슬라와 LNF의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때 한번 좀 혼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심리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고 또 LG 화학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반개의 LG가로 LNF는 사실 LG 밸류체인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는데 LG 화학의 양극재가 4조 가량 이렇게 미국에 확정적으로 발표를 하는 뭐 이런 것도 사실 뭐 좋은 뉴스는 아니죠. 뭐 아무리 그 캐파가 많다고 미국 캐파가 많다고 한들 아무리 쇼티지라고 한들 아무래도 포스코 케미칼하고 LNF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자금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꽉 찼습니다. 사실 LNF에. 근데 오늘은 좀 좋은 소식들을 뭐 한두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가도 사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공매도들이 사실 괴롭히기 너무나 좋은 이런 개미들의 심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지금 아직 완벽하게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뭐 사실 오늘 아침에도 막 처음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1, 2% 오르다가 이거 의외로 또 이제 저가를 알아봐 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워낙 사실 LNF는 거의 최저가 이제 PER 기준으로 이 기준으로 너무나 저가에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뭐 이런 사실 공매도가 공격하기 워낙 좋은 상황이니까 사실 급히 오르지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혼자 양극재 혼자 여전히 이렇게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전체가 아직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혼자 막 마이너스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번 어떤 깜짝 뉴스에 의해서 2, 3%씩 막 올라서 좀 그나마 괜찮게 끝났습니다. 저는 뭐 여전히 사실 NNF에 대해서 긍정적인 계속 팔지 않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 우리나라 한국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화상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사실 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립서비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기가 팩토리를 지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사실 뭐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이제 시장 그 우리나라 국내의 개미 투자자들에게 큰 뉴스인 것은 특별을 합니다. 만약에 이거 우리나라 한국 기가 팩토리에 들어오면 난리는 아는 겁니다. 사실 LG 밸류체인들은 또 삼성까지도 사실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여러 파급력은 상상 초월할 것이다. 라는 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사실 반등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 여태까지 뭐 나쁜 소식밖에 없었죠. NF에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방에 좀 깜짝 뉴스가 나와줘서 굉장히 기뻤고 사실 이거는 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제 생각은 어쨌든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페이지 2 단계에서는 이 기가 팩토리를 전 세계에 지금 최근에 뭐 일론 머스크가 삽질을 많이 하고 있지만 10개의 기가 팩토리를 짓는다는 뭐 이런 수요에 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전 세계에 기가 팩토리를 확대해서 짓는다는 건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안 돼도 중국 제외해서 제2의 아시아, 뭐 인도, 지금 후보지로는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어쨌든 추가는 된 거죠.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자동차 수요가 그렇게 크진 뭐 1억 대도 안 되니까 수요적인 문제라기 수요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 그리고 기술력은 좋지만 노조 리스크가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사실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뭐 일본도 수요는 있지만 1억 이상의 자동차 시장에는 있지만 이런
인건비 문제 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배터리나 이런 인프라들이 워낙 잘 갖춰져 있고 이런 기술력적인 부분도 좋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인건비는 비싸지만 그 시장과 기술력을 높게 평가해서 이제 독일에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 돼도 이런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에 짓더라 한들 이런 아시아 시장이 커지면은 그 부분의 밸류체인 우리나라의 밸류체인이 아무래도 많이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소식 자체는 뭐 반쪽짜리라고 해도 아시아의 선정이 뭐 내년 정도의 초 정도에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좋은 뉴스라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은 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아직 그 우리나라는 기대치는 조금 낮추는 게 사실인 것 같고 아시아에 되는 건 좋은 것 같다라는 첫 번째 좋은 뉴스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김현수 연구원님이 LNF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특별 뭐 미니 리포트를 써주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최근 LG화학 등 양극재 기업들의 미국 증설 발표로 북미 양극재가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 전기차 시장을 봤을 때 거기에 전기차 시장이 예상되는 숫자가 있을 거고 배터리 예상되는 숫자가 있을 거고 양극재가 예상되는 숫자가 있을 것인데 지금 아무리 지금 LG화학이 어저께 발표하고 나서 특히 뭐 LNF는 이것뿐만 이 뉴스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에 대한 뭐 중국 봉쇄 이런 리스크도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공매 이슈도 있었고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하락한 거였지만 좀 심하게 빠졌었죠. 5~6%씩 빠졌으니까. 근데 LG 화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나 LG 화학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이게 지금 LNF의 실적 추정치를 조정을 해야 되는 건지 점검하고 주가 반등 기회를 포착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 근기로 역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짧게 그냥 빠르게 넘어가면 22년도에 105만 대인데 미국 전기차 시장은 2026년도에 520만 대로 확장될 거다. 그래서 배터리도 뭐 이렇게 340기가와트시로 확장될 거고 역산을 해보면 북미 양극재 시장 규모는 54만 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뭐 대당 58kW씩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주니까 64기가와트시 정도로 63대당 대당 64kWh로 받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셈을 해보시면은 어떤 뉴스에서는 뭐 100만 만 톤당 뭐 100만 대로 보는 데도 있고 10만 톤당 100만 대로 보는 데도 있고 이런 숫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나누게 해가지고 1기가와트 시당 양극재가 0.17만 톤 정도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놓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왜냐면은 100만 톤 100만 대 기준의 양극재를 생산할 것이다 막 이렇게 뉴스가 정확하게 톤 기준으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연간 120만 대 생산을 할 것으로 25년도에 예상되고 있는데 27년도까지 양극재 12만 톤 정도라고 하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1만 톤 정도 하면은 100만 대 정도 1만 대 정도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숫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격산해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엑셀표로 한번 나중에 올려보면은 더 좋긴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미국의 증설 계획은 총 47만 톤이다. 근데 지금 미국 수요는 54만 톤이다. 그래서 이 7만 톤의 갭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LG화학이 많이 투자했다라고 한들 이런 충분히 LNF의 생산하는 양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쓸 수 있는 양극재의 기업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이 네 개사에서 다 치고받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만약에 지금 수요가 이런 것들보다 더 낮다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LG화학에서 많이 증설했으면 애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지금 다 쇼티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미 양극재 시장 수급은 상기 수요 전망과 한국 양극재 기업들의 공급 계획에 분석하는 걸 적절한데 아무리 지금 해봤자 26년도에 25년도에는 78% 정도밖에 우리가 충족을 못한다. 그래서 LNF의 실적 전망치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캐파가 100% 가동되어서 출하된다는 것을 가정한 거니까 우리나라도 더 이만큼
여기 47만 톤도 예정대로 할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락한 LNF의 경우에 실적 가시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실적 영향은 없는 상황에서 PER은 지금 14배까지 떨어졌으니까 너무나 싸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걸 좀 더 표로 보면은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뭐 수요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는 이 정도고 배터리 셀은 이 정도고 양극재 시장 규모는 이 정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 왼쪽이 양극재 수요고 이게 공급인데 이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 LNF의 이런 실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 좋은 자료입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LNF하고 포스콘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G화학 이 네 개사의 캐파에 대해서 사실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정확하게 뭐 발표 안 하는 데도 있고 LNF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자료에는 또 23년도 돼 있고 어떤 자료는 또 24년도 돼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사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25년도에 지금 50만 톤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또 뭐 어떤 자료에서는 또 40만 톤으로 돼 있고 약간 이 최종 양산 시점과도 뭐 이렇게 바로 시우전하고 나서 바로 양산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자기가 엑셀 관리를 하면서 저도 그 부분을 조금 이게 수시로 공유하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김현수 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25년도 50만 톤, 그 다음에 55만 톤 에코프로빔이 제일 많긴 많습니다. 그리고 LNF가 30만 톤, 뭐 여기 33만 톤, 뭐 26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국은 한 10만 톤 정도로 다 보고 있고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35만 톤 정도 되고 있는 거고요. LNF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고 지금 1등이 에코프로비엠, 2등이 포스코 케미칼, 3등이 LNF 이 정도로 되어 있고 4등이 LG화학이 25만 톤 정도로 2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25년도에는 뭐 18만 톤 정도 되네요. 뭐 이런 부분은 뭐 참고로 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왜냐면 이게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게 25년도면 23년도 내년도 뭐 증설 계획을 한다고 하면은 25, 26년도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계획을 올해 말에 예를 들어서 LNF가 빵빵 이 북미 승인이 나고 나서 빵빵 터뜨려 준다고 하면 25, 26년 계획이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25년, 24, 25년도는 어느 정도 확정권이라고 보지만 26년도는 조금 25년도 후반기부터 이런 거는 아직은 조금 너무나 확정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참고표로 여러분들의 자료 아카이브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양극재에 대한 공급, 이게 많은 분들이 그 우려를 하긴 해요. LNF가 사실 LG 밸류체인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작업률이 지금 LG화학이 지금 너무나 세게 돼 있다. 근데 40% 정도가 목표로 하고 있죠. 나머지는 포스코 케미칼이나 LNF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LNF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 LG화학이 이렇게 작업률을 높이는 상황에서 이게 사실 자기네들이 이것만, 물론 LG 엔솔이 워낙 전 세계 1위를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직 그 캐파가 아직 작업률이 100%는 아닌 상황이 나머지 60%만 해도 충분한 상황이긴 합니다. 맨날 LNF 전화해보면 자기네들이 지금 어차피 생산해서 이런 것들 다 지금 수요에 절대 못 맞춘다. 아무리 생산하는 거 다 잘 팔린다.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리포트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LNF에서는 이런 레드우드랑 이제 JV가 발표 나오고 나서는 분명히 직납 그 뭐 이렇게 파나소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래선도 많이 확대를, 엔솔뿐만이 아니라 확대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가만히 얘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지금 엔솔에만 의존을 하면 안 되겠죠. SK 쪽과도 그래서 한번 양극재 계약을 했던 것인 거고, 밸류체인 확대를 위해서 다 요즘에 사실 그런 것들이 트렌드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는 뭐 RG가라고 해봤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쪽만 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 많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이상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확대가 많이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JB가 나오면 더 확대될 것이고, 결론은 어쨌든 지금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리포트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합니다. 어차피 아무리 뭐 호재가 그런 승이 나는 거면 그때는 뭐 날아가는 거고요. 사실
지금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매수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뭐 짧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